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미적분 기말고사 특강 대비 개념편 적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이고요. 우리 시험 범위가 부정적분하고 정적분까지이기 때문에 정적분의 활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대단히 우리 친구들에게는 좋은 것이겠죠. 첫 번째, 부정적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의 뜻부터 가봐야 되겠죠. 부정적분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어, 뭐다? 우리는 미분의 역연산이다. 그쵸? 지금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적분이고 적분을 거꾸로 한 게 미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부정적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기본 베이스는 인테그랄로부터 출발하겠죠. 인테그랄 fx dx, 즉 fx를 적분하면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라지 fx가 되고 플러스 c를 우리는 적분상수다. 요게 바로 부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베이스식이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수투에서와 미적분에서의 차이점. 수투에서는 xn제곱에서 이 n이 뭐였었냐면 자연수에서 한정을 시켰다면 우리 미적에서는 n을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도 확장을 시킨다. 단 뭐만 아니면 된다.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xn제곱을 적분하면 똑같이 수투와 똑같이 지수를 1을 더하고 즉 n 플러스 1이 되고 이거에 대한 역수를 앞에다가 곱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xn제곱의 부정적분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n이 마이너스 1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x분의 1이겠죠. x분의 1을 적분하면 ln에 절대값 x가 들어간다. 즉 절대값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절대값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 바로 풀어올게요. 인테그랄 x 루트 x분의 1의 dx를 구하시오. 자, 이와 같은 문제는 x 곱하기 루트 x는 x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이고 이거는 x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제곱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역수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dx 일단 이렇게 식을 좀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 놓고 부정적분을 하면 x의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이 지수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역수를 앞에다 곱한다. 그래서 플러스 c 이게 바로 x 루트 x분의 1에 대한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c는 적분상수 이거는 안 쓰셔도 되고 자, 두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걸 토대로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을 해보자. 지수함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2x제곱과 ax제곱이 있었죠. 이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공식만 확인할게요. 2의 x제곱을 적분하면 2의 x제곱, 즉 미분해도 자기 자신,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 자, 그와 반대로 ax제곱을 적분하면 ax제곱 나누기 lnA다. 자, 이거 뭘 조심하시라고 그랬습니까? ax를 미분하면 ax제곱 곱하기 lnA고 이걸 적분하면 ax제곱 ln a분의 1이고 하나는 ln a를 곱하고 하나는 ln a를 나눈다. 이게 미분과 적분의 차이점이다. 구분하셔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삼각함수 가보겠습니다. 삼각함수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탄젠트를 적분하는 것은 여기서 못하죠. 뒤에 가서 치환적분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는 것만 하죠. 탄젠트. 코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마이너스 코사인. 시컨트 탄젠트를 적분하면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C로 시작하는 걸로 적분이 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는다. 뭐 이런 거였었고요. 이걸 이렇게 기억하는 건 쉽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죠. 즉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니까 거꾸로.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니까 거꾸로.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니까 거꾸로.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니까 거꾸로.
즉 이것들을 적분하면 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무엇을 미분하면 코시컨트 코탄젠트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부정적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 하나씩만 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2x제곱 마이너스 1을 적분하시면 뭐 일단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2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 2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 돼서 합차에 의해서 어떻게 바뀐다? 바로 2의 2x제곱 마이너스 1의 2의 2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먼저 이용하시면 이게 약분이 돼서요. 인테그랄 2의 x제곱 플러스 1의 dx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2x제곱을 적분하면 2x, 2를 적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x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이 된다라는 거.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간단히 식을 인수분해하고 나서 부정적분하는 거. 자, 두 번째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1 코사인 x분의 사인 제곱 x의 d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각함수 성질에서 알아두면 좋을 세 가지 성질이 있잖아. 중요한 식이 있잖아요. 뭐예요? 바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 두 번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세 번째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x. 그렇죠? 맞죠? 이것을 이용하는 문제들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라. 그래서 사인 제곱 x가 있고 1 코사인 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사인 제곱 x를 첫 번째는 이 식을 써서 1 코사인 제곱 x를 일단은 바꿔 쓰는 것이고 1 코사인 제곱 x가 보인다면 방금 전에 했던 이것처럼 합차를 이용해서 1 코사인 x의 1 플러스 코사인 x로 식을 바꿔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래 된다면 1 코사인 x가 없어질 것이고 잠깐만 지울게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니까 1 플러스 코사인 x만 이렇게 남으니까 이걸 적분하시면 1은 x,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죠. 즉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라는 거. 삼각함수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부호다. 부호,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냐. 여기 등장하는 마이너스 1대의 경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각함수에서는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부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분적 분법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잖아요. 부분적 분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치환적 분법이죠. 치환적 분법. 치환적 분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적분을 하겠다라는 거죠. 즉 하나의 변수를 다른 변수로 치환해서 적분하는 것을 우리는 치환적 분법이다라고 해서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문자를 일반적으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치환적 분법이라고 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치환적 분법에 관련된 내용을 크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런 케이스죠. 치환적 분법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이것은 우리가 치환적 분법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고 암산으로 한꺼번에 뭘 할 수 있다?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치환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그냥 우리는 편의상 x로 놓고 x의 5제곱을 우리가 적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적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1에 x의 6제곱 이게 부정적분이잖아요. 그래서 x 대신에 3x 플러스 1을 일단 써놓고 자 그 다음에 x가 1차식이라면 x 앞에 있는 계수를 역수를 곱한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은 1차식이 포함되어 있는 합성함수의 치환적분법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치환적분법은 뭐냐면 두 식이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처럼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한 식을 미분했더니 또 다른 식이 옆에 곱해져 있다. 이때 우리는 치환적 분법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sin x를 미분했더니 코사인 x가 됐으니까 sin x를 다른 문자 t로 치환하더라. 1단계.
2단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t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각 식을 미분하더라. 우리 음함수 미분법을 써서 sin x는 코사인 x 그리고 뒤에다가 뭘 붙이라고 했습니까? dx를 붙이고 t는 1dt 이렇게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in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dx dt인데 dt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주자. 이게 2단계였었죠. 자, 3단계 이제 우리는 sin x는 t로 바꾸어서 sin 제곱을 t의 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코사인 dx는 dt니까 이렇게 dt로 바꾸자. 3단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자. 4단계 t에 대해서 적분하자. 그러면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c가 된다고 했었고 마지막 5단계 t 대신에 원래 있던 이 식으로 바꿔치기 복원시키자. 그래서 sin x의 세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됐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치환적분법의 순서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어떤 한식을 미분했더니 옆에 곱해져 있는 식이 나오더라라고 할 땐 치환적분법을 자연스럽게 써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치환하려고 하는 식을 t로 치환하자. 두 번째 양식을 미분하자. 그래서 코사인하고 이쪽에는 dx 그 다음에 오른쪽은 dt 써주면 되고 세 번째 주어진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네 번째 것을 t에 관해서 적분하고 마지막 t를 원래 식으로 변환시킨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스타일은 얘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몫이죠. 즉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물론 나눗셈 또한 곱셈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ln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이게 그냥 형태가 몫의 형태, 나눗셈의 형태일 때는 분모 또는 분자에 있는 식을 미분했더니 역시나 또 다른 식이 나오더라라는 거. 그래서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 거의 뭐 이거랑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몫의 형태로 나와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라는 거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식을 보시면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lnx 곱하기 x분의 1 이런 형태로 보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다면 같은 식처럼 같은 순서로 첫 번째 lnx를 뭘로? t로 나타낸다. 두 번째 양쪽을 미분하자. 그럼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 여기다가 dx를 붙이고 t에다가는 dt를 붙여라. 자, 3단계 주어진 식을 이제 t에 관해서 쓰면 lnx는 t라고 쓰고 x분의 1 dx는 우리는 dt라고 쓰자. 4단계 적분하면 2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5단계 이것을 원래 문자로 다시 한번 바꿔주면 lnx의 전체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치환적분법을 사용한 적분이 되더라 라는 거. 자, 치환적분법 이 세 가지를 조금 잘 구분해서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좀 잘 푸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좀 충실하게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또 다른 큰 주제죠. 부분적 분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 분법의 출발은 곱미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리된 식이 이거다. 일단 이 식을 좀 먼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하면 일단 두 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하나는 적분이 잘 되는 게 있을 것이고 하나는 미분이 잘 되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분이 잘 되는 식과 적분이 잘 되는 식을 구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게 미분이 가장 잘 되냐? 로그 함수. 어떤 게 적분이 가장 잘 되냐? 지수 함수겠죠. 적분이 잘 된다, 미분이 잘 된다라기보다는 미분을 할 수밖에 없고 적분을 할 수밖에 없는 함수인 거죠. 그다음 그 사이에는 다항함수와 삼각함수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로다 삼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랬을 때 미분이 잘 되는 식은 어떻게 하냐? 그대로 일단 쓰고 그다음에는 미분을 해라. 미분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적분이 잘 되는 식은 처음부터 적분을 하고 다시 한번 뒤에는 적분을 한 식을 써줘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다음 마이너스가 있고 인테그랄이 있고 dx가 있고 이쪽에는 미적. 그래서 어떤 식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dx가 기본적인 식인데 여기 들어가는 것은 그적. 이쪽에 들어가는 것은 미적.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있는 것은 F에 관련된 거고 뒤에 있는 것은 G에 관련된 거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걸 첫 번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도표적분법을 이용해서 부분적분법을 해결했었죠. 어떻게 한다? 이쪽에 미분이 잘 되는 걸 쓰고 이쪽에 적분이 잘 되는 걸 쓰고 미분이 잘 되는 게 fx였고 적분이 잘 되는 게 g'x였었죠. 즉 위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쓴다. 그 다음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플러스로부터 시작해서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미분이 잘 되는 것은 계속 미분을 해라. 계속 미분을 하고 적분이 잘 되는 애는 계속 적분을 해라. 계속 적분을 해라. 계속 적분을 해라라는 거였었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가장 중요한 거였었죠. 어떻게 해라?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써라.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써라.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 이걸 대각선 방향으로 쓰지 않을 때는 옆으로 바로 써라. 옆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dx를 써라. 그래서 한번 써보면 플러스 fx gx 마이너스 f 프라임 x gx 플러스 f2 프라임 x 더 큰 gx 이렇게 쓰는 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나는 그냥 두 번째에서 바로 옆으로 꺾으련다 라고 하시면 fx gx 하시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f 프라임 x gx dx 즉 이쪽은 이렇게 꺾어주는 거죠. 꺾을 때는 인테그랄 dx를 옆으로 꺾을 때는 그 다음 옆으로 곱한 것을 써줘라라는 거죠. 이 식이 바로 뭐냐면 위에 있는 이 식과 일치하는 식이 된다라는 게 도표적분법의 핵심이 이 두 가지였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들을 몇 가지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 즉 다항함수와 삼각함수 또는 다항함수와 지수함수. 가장 대표적으로 x의 제곱에 2의 x제곱 dx, 즉 다항함수와 지수함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쪽에 미분 잘 되는 거, 이쪽에 적분 잘 되는 걸 쓰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 x제곱, 이쪽에 2x제곱. x제곱을 계속 미분하면 2x, 그 다음에 2에, 그 다음 0, 여기서 스톱. 적분 계속하시면 2x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도표적분법을 이용해서 이거는 계속 대각선으로만 이렇게 엇갈리게 쓰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적분 끝하면 x제곱에 2x 마이너스 2x에 2x 플러스 2에 2x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왜? 그 다음은 0이기 때문에 계속 그 뒤에 걸 대각선으로 하더라도 0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끝. 자, 다항함수와 삼각함수 또는 다항함수와 지수함수, 즉 다항함수가 미분이 잘 되는 쪽에 있었을 때는 이와 같이 끝까지 적분이 쉽게 되더라라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삼각함수와 지수함수, 즉 삼각함수 sin x와 지수함수 ex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삼각함수와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라? 멈춰야 된다. 왜? 끝이 안 보일 거기 때문에 멈춰라. 그럼 언제 멈추냐? 이 식과 똑같은 식이 이렇게 써질 때 멈춰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 이쪽이 sin x, 이쪽이 2x면 미분하면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적분하면 2x가 됐는데 언제 멈추냐? 끝날 것 같지 않다. 언제 멈추냐? 요렇게 옆으로 봤더니 처음 식과 똑같은 식이 있더라. 이때 멈춰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 놓고 우리가 이것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두 번 엇갈리게 쓰고 옆으로 갈 거다. 자, 그러면 두 번 엇갈리니까 sin x에 2x 마이너스 코사인 x에 2x하고 옆으로 갈 거니까 이 표 그대로 쓰시고 인테그랄에 dx 쓰시고 옆에 있는 두 식을 쓰시면 마이너스 sin x에 2x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이너스 sin x 2x는 마이너스 부호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sin x 2x 제곱은 원래 있던 20과 똑같기 때문에 이쪽을 지워서 왼쪽으로 이항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래서 플러스 c 이게 바로 처음 주어진 이 식에 대한 부분적분이다. 부분적분법을 이용한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지우고 갈게요. 우리는 현재 뭘 했냐? 다항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했다면 마지막으로 로그함수, 다항함수 이걸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로그함수,
다항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lnx다. 자, lnx를 갖다가 우리가 적분하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lnx는 앞에가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얘가 다항함수, 얘가 로그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도표적분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이쪽이 미분, 이쪽이 적분절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미분 잘 되는 게 lnx고요. 적분 잘 되는 게 1이고. 그럼 얘는 언제 멈추냐? lnx를 미분하시면 x분의 1. 이걸 미분하시면 점점 복잡해지죠. 더 갈 필요 없는 거야. 자, 2를 적분하시면 x를 적분하시면 2분의 x제곱. 복잡해지니까 더 이상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끊어버리면 돼요. 가장 간단한 식. 요걸 딱 보시면 이 두 개가 곱해졌을 때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이때 멈추시면 돼요.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될 때. 자, 그러면 도표적분법을 이용해서 한 번은 대각선 방향으로 쓰고 그 다음 바로 꺾어버리죠. 그러면 lnx 곱하기 x 빼기 꺾었으니까 인테그랄의 dx에 그 다음에 x분의 1 곱하기 x가 되죠. 앞에 있는 식은 그대로 뒤에 있는 걸 봤더니 x분의 1과 x가 약분이 돼서 1이 될 것이고 1을 적분하시면 x가 되고 플러스 c가 되겠죠. 즉 lnx를 적분하시면 x lnx 빼기 x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좀 잘 되면 이제 정적분으로 넘어가도 되죠. 자, 정적분은 뭡니까? 아래 끝과 위 끝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이면서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 때 우리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게 정적분이잖아요. 자, 이걸 하는 순서는 일단 첫 번째 부정적분을 구하라. 즉 fx의 부정적분을 구하고 아래 끝과 위 끝을 대괄호 아래와 위에 써준다.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fx에다가 라지 fx에다가 b 한번 집어넣고 a 한번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서로 빼라. 이게 바로 정적분을 구하는 순서잖아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부정적분 구하고 대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두 번째 b 대입하고 a 대입해서 이걸 갖다가 빼시오라는 게 정적분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이건 수투까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은 두 함수 fx, g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첫 번째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은 정적분의 결과는 값은 0이었다. 두 번째 아래 끝과 위 끝이 서로 뒤바뀌면 a가 아래, b가 위인데 b가 아래, a가 위 이렇게 뒤바뀌면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부호가 바뀐다. 마이너스로. 자, 세 번째는 a부터 b까지의 fx, dx 즉 정적분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x로 되어 있는 식이나 t로 되어 있는 식이나 그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부정적분은 다르죠. 부정적분은 얘는 x에 관한 함수고 얘는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은 다르지만 정적분은 어떤 닫힌 구간에서의 어떤 계산 결과 값이기 때문에 x에 관한 함수건 t에 관한 함수건 그냥 f가 똑같다면 결과도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실수배가 되어 있으면 실수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계산해도 계산 결과가 똑같고 그 다음에 fx, gx가 존재하는데 아래 끝과 위 끝이 서로 같으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안에서 계산해도 된다. 이 인쇄 상태가 안 좋은데요. fx 더하기 빼기 gx의 dx 이쪽도 되고 이쪽도 왔다 갔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구간이 연속 A에서 C까지인데 그 다음이 C에서 B까지야. 근데 함수가 똑같아. 이랬을 때는 아래 끝과 이 끝을 합쳐서 이렇게 A에서 B까지 fx, dx를 해도 상관이 없다. 자, 여기서까지 우리 성질들은 다 수투에서 나왔던 성질들인 거죠. 이걸 토대로 여기 등장하는 fx가 다항함수가 아닌 뭐 여러 가지 지수, 로그, 삼각함수 또한 다항함수라 하더라도 다항함수이지만 다항함수 꼴을 갖고 있지만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분의 x 플러스 1 dx 정적분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겠어요? 아, 이 식을 쪼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x로 쪼개면 1, x로 쪼개면 x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부정적분을 해서 안에다 쓰고 1을 쓰면 1을 적분하시면 x lnx 적분하시면 ln 절대값 x인데 1하고 2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안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고 1 대입하면 2 플러스 ln인데 ln이가 1일 것이고
자, 빼기 1 대입하면 1 빼기 ln1인데 ln1은 0이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2다라는 거. 다시 한번 ln2는 1이고 ln1은 0이다. 이 사실을 이용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식을 잘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구간이 똑같잖아요. 근데 함수가 달라.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구간을 하나로 쓰고 함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분모가 똑같아. 그러니까 분자만 뺄셈으로 연결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때 9의 x제곱 마이너스 1x제곱 1은 3의 x제곱의 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것은 3의 x제곱 빼기 1에 3의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바로 써버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3의 x제곱 플러스 1만 남는다라는 거. 자, 이거 우리 앞에 부분적 부분에서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났더니 3의 x제곱이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이걸 부정적분하시면 3의 x제곱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3의 x제곱 곱하기 ln 3분의 1로 적분이 되고 1을 적분하시면 x고 이것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2를 대입하시면 3의 제곱이니까 9 ln 3 더하기 2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3분의 1 그러니까 3의 ln 3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생략.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를 보시면 0부터 1까지의 이 함수를 정적분하고 1부터 4까지의 이 함수를 정적분하는데 함수가 어때요? 똑같으면서 여기 있는 끝이 여기 있는 시작과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까? 0부터 1까지 이걸 시작으로 이걸 끝으로 4까지죠. 그래서 x 더하기 루트 x를 정적분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x를 적분하시면 2분의 x 제곱이고요. 루트 x를 적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의 x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부터 4까지. 그래서 우린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4만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4의 2분의 세제곱 이거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적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는 앞에서 배웠던 치환적분과 그 다음 부분적분을 이용한 정적분 정도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할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케이스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그냥 치환적분을 하지 않고서도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 즉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부분 바꿀게요. 이 식을 잘못 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각치환인데 잘못 갖고 왔네요.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0부터 1까지 루트 1 플러스 2x의 dx로 바꾸겠습니다. 문제 바꿀게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식의 정적분의 값은 원래는 치환적분을 이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것은 부분적분법을 쉽게 할 수 있잖아. 루트 1 플러스 2x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2x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 치환적분법의 첫 번째 형태를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바로 치환적분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이걸 x로 놓고 x의 2분의 1제곱을 적분하시면 3분의 2에 1 플러스 2x의 2분의 3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x 앞에 있는 2의 역수를 이렇게 곱하면 이게 치환적분이라는 거지. 그렇죠? 치환적분을 이용한 부정적분을 딱 해버린 거야. 그래놓고 0,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를 대입하시면 이걸 일단 약분하시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빼버리고 2를 대입하시면 3의 2분의 3이제곱. 자, 빼기 0을 대입하시면 이게 1이라고. 요걸 정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치환적분을 이용한 정적분은 그냥 적분을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라면 굳이 치환적분을 하지 않고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다. 물론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치환적법을 해서 하면 더 훨씬 편리하다. 자, 이때 조금 주의할 사항은 x제곱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앞에 있는 x가 나오잖아요. 물론 2x가 나와야 되지만 뭐 2는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치환적분법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이 뭐냐? 여기 등장하는 아래 끝과 위 끝은 x에 관련된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을 이용할 거면
t의 범위로 다시 나타내 주자. 즉 무슨 말이냐? x가 마이너스 1이면 즉 아래 끝 마이너스 1이면 이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1제곱 빼기 1이면 얼마? 0이잖아요. 그러니까 t는 0인 거지. 마찬가지 x가 2라면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2의 제곱은 4니까 4 빼기는 얼마야? 3인 거잖아.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했듯이 양변을 미분하는 거지. 그러면 2x의 dx는 dt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이 식은 뭘로 바꾸고 t로 바꾸고 그럼 t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x dx는 여기 x dx가 여기 있잖아. 이건 뭐예요? 2분의 1 dt잖아. 이렇게 쓰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꿨던 아래 끝 위 끝을 0, 3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적분하자는 거지. 그럼 2분의 1에 이 식은 3분의 1 t의 세제곱인 것이고 0, 3인 것이고 이걸 대입하면 6분의 1에 3의 세제곱이 답이 되겠죠. 이게 정적분 값이야.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위에 있는 것은 그냥 부정적분을 쉽게 했기 때문에 아래 끝과 위 끝이 바로 x값의 범위였다면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t로 바꿨을 때는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이 값이 뭐에 관련된 값이야? t에 관련된 값으로 바꿔 쓴다. 즉 두 번째 이와 같은 케이스는 굳이 t를 첫 번째 식처럼 x로 바꿀 필요 없이 정적분의 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의도는 두 번째처럼 풀어달라는 것이지만 첫 번째와 같은 경우 우리가 굳이 치환적분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쉽게 우리가 부정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좀 더 세이브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석적으로 풀 때는 두 번째와 같은 이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것 잊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각치환을 이용한 정적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다뤄야 되지만 삼각치환, 치환적분인데 뭘 이용하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되냐?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분자에 있거나 분모에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뭐 내지는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뭐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지우지 않았던 이 식은 삼각치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a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형태가 있는 경우. 살짝 식을 보시면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있는 것은 일단 루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모에 있건 분자에 있건.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은 두 식 사이에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루트도 없지만 두 식의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a제곱과 x제곱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자, 이 식의 형태를 좀 잘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꼴로 나타나져 있으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주어진 식을 x를 a sin 세타를 이용해서 치환을 이용해서 뭐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a sin 세타로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성질 중에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 아까. 뭐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항상 얼마다? 1이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풀려고 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식이 1-x제곱이 있다 그러면 x를 사인 세타로 치환하는 거야. 식이 4-x제곱이 있으면 x를 2 사인 세타로 치환하는 거야. 식이 9-x제곱이 있다면 x를 3 사인 세타로 치환하는 거야. 왜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4의 양의 제곱근, 9의 양의 제곱근이 각각 사인 세타 앞에 붙는 거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잖아.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일 것이고 이때 코사인 제곱 세타의 루트는 코사인 세타로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있는 식도 루트 4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세타 할 것이고, 이것은 4로 묶어버리면 4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일 것이고, 루트 4는 얼마? 2고,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방금 전에 했지만 얼마로? 코사인 세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로 딱 맞고 놓으면 얘는 이 식 자체가 뭘로 나오겠어요? 당연히 3 코사인 세타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치환을 하고 나면 방금 전에 2번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값의 범위가 바뀐다라 그랬잖아. 근데 이 값이 한 개씩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같은 값이 여러 개 나오는 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x를 세타에 대해서 치환했기 때문에 정적분에 있어서 a, b가 등장한다면 이 값은 x일 텐데 이걸 만족하는 세타의 값으로 얘를 바꿔치기 한다고. 근데 값이 하나씩 나오도록 해야 우리가 뭔가를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치환을 할 때 세타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바꿉니다. 왜 이 구간으로 바꿔야 되냐? 사인 세타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 있고요. 2분의 파이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만이 각이 하나 주어지면 x값도 하나가 주어지잖아. 즉 x값이 하나 주어지면 세타가 하나씩 주어지도록, 즉 1대1인 구간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세타를 한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있는 이 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을, 자,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이면 이런 형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x를 뭘로? 3 사인 세타로 바꾸겠다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치환하면 x에 대해서 치환하면 dx일 것이고, 얘는 3의 사인 세타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dt로 이렇게 d 세타로 바뀌겠죠. 똑같은 거야. x에 대해서 미분, 세타에 대해서 미분, d 세타. 이렇게. 그 다음에 잘 보시면 x가 0일 때 세타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x가 3일 때 세타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세타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을 시키겠다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한정을 시키겠다고. 그러면 x가 0이면, x가 0이라는 말은 3 사인 세타가 0이라는 말이고,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사인 세타가 0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사인 세타가 언제 0이냐라고 물어보시면 0도일 때 0이잖아. 그러니까 세타가 0인 거고, x가 3이면 3이 3 사인 세타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야? 1인 거잖아. 그럼 언제 사인 세타가 1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2분의 파일 때 1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바꿔주겠다고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삼각 치환을 이용해서 바꾸시면, 일단 x값의 범위가 세타의 범위로 바뀌어야 돼서 0부터 2분의 파이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 루트 9x 제곱에 루트 9 마이너스 x 제곱은 우리가 x 대신에 3 사인 세타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3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3 코사인 세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dx는 뭘로 바꾼다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것은 3 코사인 세타 d 세타로 바꾸니까 이것도 3 코사인 세타 d 세타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0분의 2분의 파이에 9 코사인 제곱 d 세타가 된다고. 자, 식을 조금 제가 잘못 갖고 온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9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여기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는데, 그렇다면 코사인 제곱 세타를 적분을 해야 되잖아.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적분할 것이냐? 이거. 자, 우리 코사인 2배각 공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코사인의 2배각 공식, 코사인 2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코사인 2세타가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과 똑같다고. 다른 식은 뭐예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있었고,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가 있었는데, 이 식을 풀기 위해서는 얘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이 식으로부터 얘를 구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되냐? 바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야. 마이너스 1 이항하시고 양배를 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식이 2분의 1에 2분의 코사인 2세타로 바뀐다고. 그럼 이걸 갖다가 적분할 수 있죠. 왜? 2분의 1은 2분의 1세타로. 2분의 코사인 2세타는 일단 2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고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해야 되잖아. 자, 좀 지울게요. 자, 여기다가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시면 어떻게 돼? 이것도 치환 적분이잖아. 그러면 코사인 x를 갖다 적분하는 거지. 그러면 사인 x잖아. 그리고 2세타 앞에는 2의 역수를 갖다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 주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 루트 9-x 제곱에 관련된 뭐냐면 삼각 치환을 이용한 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야, 되게 복잡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와 같은 식이 주어지면 루트 9-x 제곱 이게 주어지면 일단 이것은 삼각 치환을 이용한 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제일 먼저 치환을 해야 될 텐데 이때 x를 3sin 세타로 치환을 하더라. 오케이. 이때 조심할 것은 세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두어야 된다. 자, 일단 양쪽을 미분하시면 dx는 3 코사인 세타 d세타다. 이거 일단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x값의 범위가 주어지면 이것을 세타의 범위로 바꿔야 된다. 이때 세타는 반드시 하나씩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인테그랄 t에 관련된 세타에 관련된 범위를 쓰시고 루트 9-x 제곱은 3 코사인 세타로 그 다음 dx는 3 코사인 세타 d 세타로 바꿔서 이것을 9의 코사인 제곱 세타 즉 코사인 제곱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걸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코사인 2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를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코사인 2세타를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사인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와 같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삼각 치환은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다면 어떤 형태? a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다면 루트가 없어. 근데 a제곱과 x제곱이 합쳐진 이와 같은 형태가 분모에 있다면 이때는 뭘 이용하냐? x를 a 탄젠트 세타로 둬야 된다. a 탄젠트 세타로 둬야 된다. a 탄젠트 세타로 둬야 된다. 그 이유는 역시나 뭐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 x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x를 a 탄젠트 세타로 바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좀 또 여기를 좀 깔끔하게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분모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죠. x를 우리 뭘로 놨다고? a 탄젠트 세타. 그러면 분모만 일단 계산하시면 분모가 뭐가 돼요? 분모가 a제곱 더하기 a제곱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잖아. 이때 이걸 a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랑 똑같다고요? 시컨트 제곱. 그러니까 이것은 a제곱의 시컨트 제곱 x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 잘 보시면 이 식이 얘에 대한 역수니까 결국 이 식은 뭘로 바뀌겠어요? 1 나누기 a제곱의 시컨트 제곱 x인데 시컨트가 뭐의 역수예요? 코사인 x잖아. 시컨트 제곱 x분의 1은 뭐겠어요? 결국은 코사인 제곱 x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a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정리하시면 이게 세트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뀐다. a제곱분의 1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이렇게 바뀌어서 한다라는 거. 역시나 이것도 치환적분이기 때문에 세타에 관련된 범위로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꿔야 되는데 이건 역시나 세타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정해놓고 한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잖아요. 왜 등호가 없냐면 우리 탄젠트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여기서는 탄젠트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있으면 안 되겠죠. 차이점 구분하시겠나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 식을 갖다가 한번 정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x제곱 더하기 4분의 1에 0부터 2까지 dx를 구하시오. 그럼 일단 x를 뭘로 바꾸겠다고요? 2 탄젠트 세타로 바꾸겠다고. 2 탄젠트 세타로 바꾸겠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양변을
미분. 그럼 dx는 2. 탄젠트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잖아. 이렇게 바뀐다고요. 자, 그 다음 x가 0으로 갈 때, 자,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두고, x가 0으로 갈 때 세타는 어디로 가냐? x가 0이면 탄젠트 세타가 0이니까 세타는 0이겠죠. 자, x가 2로 가면 세타는 어디로 가냐? x가 2면 탄젠트 세타는 1이어야 되잖아. 1은 2니까. 그럼 탄젠트 세타가 1인 값은 얼마야? 4분의 파이죠. 여기까지. 이걸 가지고 주어진 식을 바꿔 쓰면 0부터 2까지는 0부터 4분의 파이로 바뀔 것이고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은 아까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a제곱 2의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뀐다 그랬잖아. 여기서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자, 곱하기 뒤에 있는 dx는 이걸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2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로 바뀐다 그랬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죠. 뭐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1 d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타의 0부터 4분의 파이가 돼서 답은 4분의 파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네. 자, 삼각치안 되게 어려운 우리가 치안적분법에 있어서의 정적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세타의 이 범위를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분적 분법을 이용한 정적분하는 것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적 분법을 이용한 정적분은 말 그대로 이 주어진 식을 부분적 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구한다는 건데, 실제로 예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 sin x입니다. 다항함수 곱하기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부분적 분을 이용해서 끝까지 다 구해낼 수 있잖아요. 좀 빠르게 써보면 여기가 x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1, 0 여기가 sin x 그쵸? 다 3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인을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코사인을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렇게 쓰고,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계산하면 끝.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사인 x. 자, 이게 부정적분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0의 2파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걸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파이에 코사인 2파이 그 다음 플러스 사인 2파이 빼기 00 하시면 다 0이니까 이거 정리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2파이 1이니까 마이너스 2파이 사인 2파이 0이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 2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역시나 이게 뭐 다항함수, 얘가 뭐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표적 분법을 이용해서 또 빠르게 구해 보시면 여기가 2-x, 여기가 2x제곱 미분절되는 거, 적분절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 적분하시면 2x 0, 2x니까 빠르게 또 이렇게 결과를 적어 보시면 2-x의 2x제곱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x제곱 이게 바로 적분한 결과일 것이고 여기다가 0부터 1까지 넣으면 되겠죠. 안에 있는 게 좀 먼저 정리가 되니까 3-x의 2x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0, 1을 대입하면 좀 더 편리하겠네요. 그래서 2 빼기 0 넣으시면 3의 2의 0제곱은 1. 그래서 이렇게 바로 주어진 식을 부분적 분법을 이용해서 정적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적분 같은 경우는 부분적 분법보다는 어떤 게 가장 어려웠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죠. 치안적 분법을 이용한 것, 특히나 뭐 삼각 치안을 이용한 정적분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말고사 대비 개념 특강 적분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합니다.